네, 오늘은 3월 30일이고요. 예, 뉴진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 짧게 조금 이야기해보고 예,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전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예, 거의 아무것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볼 예정입니다. 다른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기간이라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뭐랄까, 이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험을 치는 게 요즘은 참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네. 의미 그런, 없습니다. 네.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평가 방법, 물론 제가 생각하는 평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좀 급진적이기도 하고, 갑자기 바뀌기에는 또 많이들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시도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 대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다른 평가 방법이란 게 어떤 건지. 아, 그냥 뭐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을, 시험에 대한 비중을 확 줄여버리거나 네, 아예 시험을 안 치고 네. 수업에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그 초등학교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실제로 해본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체크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네네네. 그 센싱이 안 돼요. 아, 그게 저는 가능한 게, 아, 예, 예. 네. 일단은 수강생 중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아, 네. 그 중에서도 또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나 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 A뿔 A 주고 그냥 어느 정도 참여를 했다 그럼 뭐 B 주고 나머지는 C 주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또 저게 안 되겠죠? 뭐 A, B 비율이 뭐 얼마이어야 된다 그런 걸 못 채우긴 할 텐데. 그리고, 저도 참여가 많아서 문제라는 게 아니고, 분간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니까 뭐 분간을 해야 되잖아요. 막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하려면 1대1로 물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런데 좀 불리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 그래서 저는 일제식 시험. 글로도 받고 말로도 받습니다. 예, 그거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일제식 시험은 다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글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가려고 하죠.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들으셨죠? 빨리 마이크 해제 누르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 어쩌다 보니 여기, 여기 놀러 왔는데, 예, 예.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당연히 뉴진수 이제 9강 진도를 나가니 9강을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그 8강에 대한 이야기, 강성훈 선생님 질문들을 이제 풀어보는 시간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을 조금 가진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것과 이제 강성훈 선생님 질문과 결부해서 보자면은 국왕에서도 미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내적하고 고유치 문제, 선형대수에서 미분을 이제 선형대수에서 봤던 벡터들로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저는 국왕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봤어서 이게 정말 많이 이어져 있고 앞으로도
미분 적분 진도를 나가더라도 꾸준히 선형대수 공부를 같이 하면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미분 선형대수끼리 저는 아직 완전히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두 개가 한 몸이고 그게 수학의 전부라고 이렇게 채널 지근님 말씀하시는데 거의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날까지 뉴진스는 계속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네. 그다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네, 이번 주 네, 음, 본가에 잠시 올라왔는데 이제 본가에 올라오면서 구강 영상을 좀 네, 참고해서 봤는데 어, 아까 승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내적에 내적에 기반해서 이제 미분을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날먹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대수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아직도 이게 정리가 진짜 하나도 안 돼 있는 느낌이라서 이제는 진짜 계산 문제풀이 같은 것도 이렇게 겸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진짜 이제는 필요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네, 일단은 네,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면서 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직장인들은 날먹이 불가능한 시점이 오면 이제 계산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이 내가 이 시간을 투여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저도 매일 계산하지만 정답은 없는 거지.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또 다음 말씀해 주세요. 이 뭔가 돌아가면서 안부 뭐 이렇게 인트로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을 더하면 어 평소에 사실은 조금 바쁜 시즌을 뭐 항상 바쁘다면 현대인들은 바쁘지만 그래서 수학 생각을 자주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랙의 글도 뭔가 좀 적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이 시간이 나름 즐겁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매일 월화수목금 저도 거의 요즘은 이 뭔가 티내는 것 같은데 9 to 9을 하고 있어서 근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좀 뭔가를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리프레시도 되고 또 공부하는 거랑 연결도 된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기대하는 마음에 특별히 아까 승화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구강을 좀 빠르게 막 배속 돌려서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 미분을 미분마저도 뭔가 내적과 벡터의 관계를 본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전공이 물리학이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으로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리 현상은 대부분 벡터거든요. 어떤 양이 있고 바뀌고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다 표현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내용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도 너무 저는 이제 물리학에서 항상 그 고유 벡터 뭐 고유치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손으로도 써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은 더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고 뭔가 슬랙에 맨날 글을 쓰진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들이 좀 어, 이런 형태로라도 유지를 해야겠다. 내 삶에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메인처럼 그래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게 이거랑 기대서랑 두 개인데요. 그 약간 그렇거든요. 맨날 들어올 때, 이번 주 하나도 안 봤는데.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좀 중반 지나가면 막 재밌어져요. 그래서, 재밌네? 그러고 또, 다음에 또, 이번 주에 하나도 안 봤는데. 재밌네? 이번 주에,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예. 그것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예, 저처럼 잘 보지 않았더라도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물론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풀고 조금 이렇게 해봐야지 많이 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려고 하면 좀, 그러면 5초만 기다려보고, 아직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면.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시작할 건데요. 지난주에 그 사정 때문에 못 오셨던 강성훈 선생님이 내가 녹화한 거를 다 봤는데 너무 감사하죠. 녹화한 걸 다 봤는데 나의 궁금증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구강을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소개를 하고 제가 30분 컷으로 끊어보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면 이렇게 여기 표시 하나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반응 표시 괜찮다 하면 뭐 실제로 화면에 보여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거 30분 컷으로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타이머를 딱 켜가지고 30분이 끝나면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무조건 구강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2시 30분까지 할 거고요. 네. 그러면 나는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요거 여기 미결과제 소개 아래에다가 붙여주셔도 되고 어떻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예, 어, 일단은 제가 노트에 있는 부분을 먼저 붙여볼게요. 네, 붙이는 건 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그건 좀 그렇죠. 노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그 8강, 우리 그 무지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타이머를 붙이셨네? 그 중에서도 그 내적 행렬의 고유값 문제를 풀면은 뭔가 신기한 게 튀어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뭐 내적 행렬을 A라고 할게요. A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제가 이번 주에만 이거 한 100번을 쓰는 것 같아요. 이 행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A라는 행렬의 고유값, 고유값을 만약에 람다1 고유값을 람다1, 람다2라고 하고 고유 벡터를 v1, v2라고 하고 그다음에 q라는 그 행렬을 v1, v2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 플러스 한 가지 더. 이렇게 하면 일단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그 v1과 v2가 직교한다는 것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공간에서 직교하냐면은 표준 내적으로도 직교하고 A에 대해서도 직교를 해요. 이거는 그냥 대수적으로 해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냥 A를 A, B, B, C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그 정말로 이거 A 빼기 람다 I는 요거 A 마이너스 람다 B, B, C 마이너스 람다 해가지고 요거의 고유값 문제를 정말로 풀면은 계산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고유 벡터는 우리가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냥 크기를 1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Q라는 행렬이 뭐가 되냐면은 회전 행렬이 되거든요. 회전 행렬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서로 다른 회전 행렬이 돼요. 그러면은 Q 여기 있는 요 Q 인버스도 회전 행렬일 거고, 특히 그 여기 노트에 있었던 311 3인 경우에는 그 회전 행렬이 45도, 이게 45도 회전이기 때문에 Q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45도 회전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45도 회전을 한 다음에 요 D, 여기서 D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람다 1, 람다 2, 0, 0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유닛 벡터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람다 1, 아, 람다 1, 람다 2. 그러면 여기서 Q 인버스를 곱한다는 얘기는 어떤 벡터를 이렇게 45도 돌린다는 거고, D를 곱한다는 것은 X 성분은 람다 1배 Y 성분은 람다 2배 더한다는 거고, 스텝 3는 다시 Q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45도를 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마치 어떤 x, y라는 벡터에다가 q 인버스를 곱하고 d를 곱하고 q를 곱하는 것은 딱 지금 여기 있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요 xy가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 크기가 그러니까 정말로 1,0이랑 0,1을 지나는 단위 벡터를 Q 인버스라는 어떤 변환을 취하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나? 잠깐만요. 제가 말하면서도 헷갈리네. 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의 고유 벡터는 크기가 1인 고유 벡터는 그러니까 유닛 벡터인 고유 벡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지금 화면에 없네. 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점이랑 2점이에요. 요거를 45도 회전을 마이너스 45도지. 마이너스 45도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람다 1은 4고 람다 2는 2입니다. 그러면은 X축으로 1이 4가 되고 Y축으로는 1이 2가 되는, 그러니까 X축으로 4배 늘어나고 Y축으로 2배 늘어나는 그러한 이렇게 쭉 늘리는 연산을 하고, 늘리는 연산? 늘리는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45도 회전을 시키면은, 아,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점이, 지금 이 점이 여기로 오는 거고, 여기, 이 점이 여기로 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 길이가 4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되거든요. 루트 4인 거죠? 아니요. 정말로 4랑 2. 그러니까 이 어. 변환을 하면요. 아, 그 내적에서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아예 내적이란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네. 그냥 31131이라는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의 고유값 문제를 풀어서 나온 어떤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를 가지고 Q를 정의하고 D를 정의한 다음에 이 QD를 이용해서 QD, Q 인버스를 합성한 이 행렬로 선형 변환을 하면은 이러한 그 원이 타원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여기 있는 여기 4랑 여기 2가 오타거든요. 사실은 이게 2랑 루트 2예요. 교수님이 오타라고 예전 영상에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그러니까 V1의 V1의 크기, 그다음에 요게 V2의 크기인데, 그러면은 왜 이게 이 변환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 타원이 안 나오고 뭔가 타원을 제곱한 것 같은 타원이 나오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걸 선형 변환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접근이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그 못 따라간 부분은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뭐가 다른 거예요? 크기가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만든 루트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든 과정이 다른가요? 이거랑 이거가? 이 노트상으로 보면은 네. 이 노트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똑같이 만든 건데 이 노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선생님 계산해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오타거든요. 네, 네, 네. 루트가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Q를 곱하고 D를 곱하고 Q 인버스를 곱하는 과정, 반대구나. Q 인버스 곱하고 D 곱하고 그냥 Q를 곱하면 어떤 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타원이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정말로 이거대로 해 보면은 이런 타원이 만들어지지 않고 마치 거리를 제곱한 것 같은 타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내적 공간. 그러니까 내적 행렬이 이렇게 주어진 공간에서 두 개의 고유 벡터는 요거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고유 벡터의 크기 크기는 얘는 크기를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러네. 그러니까 얘의 크기는 이 내적이 주어진 공간에서 이 크기는 2이고 이 크기는 루트 2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두 벡터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여기가 2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루트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타원을 보면은 여기는 크기가 4고 여기는 크기가 2잖아요. 네. 그러니까 Q 인버스를 취한 이 공간은 이러한 내적을 갖는 공간이 아닌 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벡터들의 크기는 요거를 넣어서 계산하신 게 아니고 일방방을 넣어서 계산하신 거예요. 크기요? 예. 얘 그런 크기를 셈이죠. 네. 재려면 네. 그게 잘못된 건가? 저는 일단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를 크기를 보려면 이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옛날에 했을 때는 이걸 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이걸 넣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기 크기는. 그걸 넣어서 계산한다는 게 그쵸? 여기에다가 x 어떤 벡터를 넣는다는 얘기신가요? 그게 그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순히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이제 자기 네. 자신을 내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내적할 때 네. 100이 아니라 3113을 중간에 끼우고 계산하면은 이게 아, 나왔던 기억이. 요렇게요. 요렇게요. 네. 예, 예. 예. 근데 그게 네네네. 앞에 이걸 뭘 곱한다는 의미랑 같은지는 제가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단순히 그겁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하실 거 있어요? 코멘트 해주시면. 저는 처음에는 오타가 아닌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가만 근데 이 타원 자체는 이 3113을 따르는 공간이니까 이 크기를 재려면은 3113을 끼워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예, 예. 이거 화면 조금만 내려주실 수 근데 있으세요? 저는 문제를 잘 이해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닛 네, 서클을 네네, QD, Q 인버스로 변환했더니 저 네, 타원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것은 요 QDQ 인버스로 변환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타원이랑 똑같은 타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그러니까 타원, 그거랑 지금 왜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게 왜 같아야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렉처 노트에 지금 네, 그림도 네. 좀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데 스텝 1에서 똑같은 원을 그냥 회전시켜 놨잖아요. 여기요? 스텝 1에서 똑같은 원을 그냥 회전시켰잖아요, 45도. 네. 근데 스텝 2에서 두 배, 네 배로 각각 성분을 키운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림이 없거든요. 아마, 어, 원래,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된 그림은 이게 타원이 아니라 요런 크기가 1인 반지름이 1인 원이 아닐까 싶거든요? 반지름이 1인 원이면 지금 저 결과가 루트 2, 루트 4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45도 돌리는 거가 유니서클은 아예 뭐 안 건드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뻥튀기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랑 4짜리.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다시 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사실 질문을 잘 이해 못했는데요. 여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니까 그림이 음,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네네네. 노트에 시작하는 그림이 네. 유니서클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더 지금 되게 약간 헷갈려요. 아, 그러면은 제가 조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확인해 보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네. 예,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꼭 지금 뭐 노트랑 비교해가지고 뭐 이게 왜 틀리냐 막 그런 거는 근데 이 두 점의 좌표가 이거인 거죠? 얘랑 얘인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아,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좌표로서 보면은, 그러니까 좌표가 아니라 벡터로서, 그러니까 그냥 R2의 원소로서 보면은 그런 거고요. 좌표로서 보면은 좌표는 달라진 거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는 맞는 거잖아요. 얘네 둘이 지금 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 거잖아요. 네. 정확히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그림은 여기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입니다. 색깔을 다르게 할 걸 그랬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 너무 많이 뺏어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아직 12분이나 있습니다. 아니요, 다음 질문도 있어가지고. 아, 네. 근데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얘를 넣어서 크기를 계산하면 4가 나오나요? 아, 지금 그 여기 있는 길이들은 다 그냥 표준 내적으로 잰 길이들이고 제가 봤을 아, 때 그리고 이거 지금 다 스케일링 해가지고 길이 맞춰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제 1,0이랑 0,1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텝 2에서 그다음에 그걸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4,2가 되고 0,2가 되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엘립스의 그 장축과 단축이 되고 그걸 이렇게 돌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거가 아마 점이 달라질 텐데 좌표가.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QDQ 인버스는 뭐 내적 변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선형 변환의 관점에서 본 거라는 말씀이죠? 지금 QDQ 인버스가 3113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0을 넣으면 3이 나오고 맞나? 좀 계산. 잠깐 3,1이 나오죠. 예, 네네네. 3,1이 나오죠. 네네네. 그다음에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3,1이고 여기가 그 13을 곱하니까 그러면은 1, 길이 자체는 스퀘어로 그냥 2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건데. 3,1이라고 하면 예, 여기니까 2가 돼야만 3,1이면 339 플러스, 1, 오히려 아니구나. 길이가 아예 2도 아니구나. 네. 2가 아닌데. 2도 아니고. 3,1은 아마 여기, 스퀘어 아이고. 루트 10이네요. 네. 네, 네, 삼 루트 10이 나옵니다. 루트 10이 돼. 3,1은 여기쯤 있을 거고, 그다음에 0,1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더 이상 직교가 아니게 되죠. 음. 근데 그냥 선형 변환의 관점에서 보면 QDQ 인버스를 하는 거나 3113을 곱하는 거나 그게 그거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XY를 곱했기 때문에 벡터가 한 개밖에 안 나오죠. 벡터가 두 개가 안 나오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고유 벡터를 구해야지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얘네 둘은. 그러니까 이걸 곱한 결과값은 지금 아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3113의 얘를 곱한 값은.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거 저는 참, 잠깐만요. 여기서 다음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올인할 네. 자리를 근데 제 생각에 그냥 이거 계산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무지 노트에. QDQ 인버스 하면은 3113이 안 나오는 것. 나오는구나. 3113은 나올 거예요. 예, 네네네.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네네. 그거는 맞을 계산해 겁니다. 보는데. 네. 아마 이게 루트가 안 붙어가지고 조금 노트가 붙은 데도 있고 안 붙은 데도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요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지금 든 생각은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X, Y, Q, D 뭐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각 값을 그냥 그 스퀘어 루트를 한 이렇게 하고 나면 마치 요거 두 개를 이거 하나의 크기를 구하는 것 같은 크기의 제곱이구나. 이거 하나의 놈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씨 여기를 앞 뒤를 지울 걸. 그러면 이게 마치 회전을 하고 스케일링을 한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 지금 그 올인하실지 아니면 시간을 다음 질문을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예. 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 거를 화면 아예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직접 내리셔도 돼요.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풀었기 때문에 그냥 막 옮기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럼 제가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시만요. 저도 제가 써놓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네.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V1과 V2라는 벡터가 주어졌고요. 그냥 Q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V1의 크기는 크기는 람다 1이고, 정확히는 제곱이 람다 1이고, 그 다음에 그치, 글씨가 왜 이래? V2의 제곱은 람다 2이고, 그 다음에 V1과 V2가 직교하는, 잠깐만요. 이걸 어디서 직교한다 그래야 되지? 아,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어, D를 이렇게 놔두고, D를 람다 1, 0, 0, 람다 2로 놓고, 그 다음에, 그냥 표준 내적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준 내적 공간에서 그냥 두 개가 직교하는, at 표준 내적. 이때 Q, D, Q 인버스를 가지고 A라는 행렬을 정의하면은 이것은 내적 행렬이 될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건 뭔가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냥 V1, V2 주어졌고 D도 주어졌으니까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리고 수직한다 그랬으니까 V1, V2가 수직한다 그랬으니까 Q랑 Q 인버스는 모두 어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뭐 써놓고도 내가 문제가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문제를 다시 정의할게요. 어떤 내적 공간이 있고요. 내적 공간이 있는데 내적 행렬은 모릅니다. unknown 내적 행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직교하는 이 내적 공간에서 이것도 지우자. 이 내적 공간에서 직교하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고 그 두 개의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Q 인버스를 곱하면은 그게 왜 이 공간의 내적 행렬이 되는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면은 내적 행렬이 찾아지는가라는 게 궁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분해하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네, 만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내적 행렬이 찾아지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겠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 대칭 행렬이 나오느냐 그 질문인 건가요? 대칭, 왜냐면 뭐 내적 그것도 행렬은 포함해서, 네네네. 대칭 행렬이어야 되잖아. 네, 그것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계산한 행렬의 A의,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가 정말로 이 공간에서 1,0이랑 1,0을 내적한 것의 크기가 될까? 된다면 왜 될까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계산은 해봤는데 계산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게 약간 계산해서 나오는 거는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산하니까 나오긴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뭔가 공간의 생김새를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해보니 나오네? 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 벡터나 두 개를 잡고 아무 고유값이나 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하면 이게 지금 튀어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가 올렸던 마지막 질문이랑 그 약간 연결되는데 좀 전에 아무 벡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벡터죠. 네, 직교하는. 네. 그러니까 직교하는인데 네. 정말로 아무 벡터나 해도 되나라는 거는 조금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V1이랑 V2는 현재는 우리 R2만 다루고 있으니까 R2의 원소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 1이랑 뭐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동작하는 거랑 뭐 1, 0 그다음에 1, 1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랑 이렇게 잡아도 항상 이 방식이 동작하는가? 아니면은 그 지난주 레코드 보니까 조금 되게 신기한 케이스를 얘기하시던데 뭐 1, 2, 2, 4 이렇게 해도 이게 되나?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직교도 포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주 그거는 레코드 안 돼요. 보니까 그건 안 아니요? 되나요? 그거는 큐 인버스가 안 존재할 거예요. 아, 예. 아, 오늘 아침에 네, 댓글 쓰신 걸 봤던 기억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포지티브 데피니셔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인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큐 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러네요. 이제 컬럼 행렬들이 지금 1, 2랑 2, 4를 놓으면은 그러네요. 인버스가 안 네. 만들어지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등호의 뜻 아니에요? 같다는 말이 거꾸로 해도 무조건 된다는 건데 왜 그런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 보통 고육감 문제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뭐 내적 이런 거 다 저기 치우고 일단 A라는 행렬의 고육값 고육값과 고유 벡터를 찾으면은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잖아요. V2는 람다 2 V2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떤 식으로 시간 다 됐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V1 V2는 어 람다 1 V1이랑 람다 2 V2를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뒤에다가 써야 된다. V1 V2 람다 1 제로 제로 람다 2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 좀 교묘한 방법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A, V는 V, D 또는 A는 V, D라고 안 쓰고 람다라고 썼던 것 같기도 한데 V, D, V 인버스 이런 식으로 그 자료에 보면은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이 이유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어떤 류의 정답을 그러니까 어떤 류의 답을 예를 들면 난 추상대수적인 답을 얻고 싶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고 아, 죄송하지만 마무리를 하고 구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예, 추상대수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네, 선형대수를 하고 있으니까 선형 공간에 대해서만 해도 얘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선형 공간에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냥 내적을 제가 아직도 그러니까 뭔가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지금 아직 제대로 된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고 저렇게 내적 행렬을 QD 분해를 하는데 뭐 분해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저거는. 분해를 할 수 있지만 저렇게 하는 왜 하는지 그다음에 저렇게 하면은 왜 그 어떤 그러니까 원이 타원이 되고 그 타원의 장축과 단축이 되고 D는 고유값이 되고 하는 D는 원래 고유값이지.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느낌?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왜 되나를 생각을 하려면 어쨌든 행렬의 연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니까 저는 약간 그 행렬의 어떤 특정 행렬에 대한 이야기니까 행렬의 곱과 어떤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답이 선형대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디 딴 데 있는가 생각이 들어갖고 여쭤보긴 거긴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시면은 제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제 구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에 일단 이게 시메트릭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내적 대한 행렬이 거죠. 되냐고 물었잖아요. 네네. 이게 시메트릭이 되나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V1, V2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요. 아니요, 지금 A가 내적 네. 행렬이 되려면 대칭 행렬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어, 어, 확인이라는, 제가 써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방금 네. 지금 이제 이 A를 네네.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네. Q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네. 그 다음에 D는 그대로고 트랜스포즈 취해도 네네. Q의 트랜스포즈가 나오는데 네. 이게 A랑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Q의 인버스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조건을 붙여야겠네요. 그러니까 V1, V2를 아무렇게나 고르지 않고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V1, V2를 잡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군요. 올소고날로 잡으면 돼요. 네네네. 올소고날 조건이 정확히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Q 인버스가 QT인 거 보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올소고날로 잡으면은 대칭이 돼요. 네네네. 근데 올소고날로 안 잡으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올소고날 행렬이라는 게 이미 올소고날로 잡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1이 되게 잡아요. 람다 1, 람다 2가 아마 1이 되는 걸로 잡아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근데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근데. 네네네. 예, 그건 이해했어요. 대칭 행렬을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되고 안 되고 지금 뭐 확인해 본 적이 없는데. 네네네. 요건 이해했어요. 네네. 예, 예. 네. 아니, 오늘 아침에 김도하 선생님께서 오전 7시 42분에 질문 올리신 거에 채널지기님이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선대 공부가 기대수선에서 된 이후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기대수 선대를 다 하진 못했구나. 중간까지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봐서는 제가 선대를 그냥 말 위에서 산 쳐다보듯이 쳐다봤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마침 2기가 선대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입니다, 홍보. 네, 그러면 예. 아니, 저까지 괜히 궁금해지네. 예. 아무튼 예. 약속대로 이제 부각 내용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몰래 부각 노트를 여기다가 또 붙여놨는데요. 그 처음부터 보기 전에 나는 여기 이 페이지 봐야겠다 하는 거 있는 분 있으시면은 지금 빨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거기를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노트는 지금 보시는 이게 전부거든요. 자, 여기 한 번만 끌어서 놓고 없으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5초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구강을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 점점 계속 밀린다고 했는데, 네네. 아, 밀리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복습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밀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구강을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 아니, 그 음, 괜찮으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쳐야 아니요, 아니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얘기한 거는 저번 주에 했는데, 아, 이제 좀 이렇게 궁금증의 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구강으로 가야겠다. 이런 반응들이셔가지고, 어,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다음은 생각해보니까 8강 이해가 부족하네. 그럼 또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예, 되는 예, 거니까. 예, 예, 예. 네.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건 뭐, 진도 나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네. 네. 선수 학습 좀 해보죠. 뭐. 네. 대치동 왔다 생각하고. 네네. 그런 의미입니다. 없으시면은, 그, 일단은 첫 페이지를 보고,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그냥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진 않고, 이거 한 가지인데, 미분이 여러 개, 방법이 여러 개라는 거는 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에 가깝냐면은, 아, 미분 그거 F 프라임 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 그럼 미분이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공간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공간에서 미분을 하려면 같은 미분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그러면 선영대서 모르면 미분도 못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 뭐 하나도 모르는 거라서 혹시 뭐 이쪽 통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 중에 뭐 이토 미분이나 뭐 윅 디퍼런시에이션에 관련해서 나는 이런 개념을 봤다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을 그래도 드리면 전 이해는 못했지만 이토 미분이라는 걸 한다라는 걸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분야는 경우가 이제 통계물리라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쪽에서 사용한다. 근데 뭐 네,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세미나 때 보고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당장 아,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서. 이 또한 지나갈 네, 뭐 약간 이게 더 저는 당장 순수하게 통계 물리를 하고 있진 않았어서 뭐 순수한 통계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엄밀하게.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물리를 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순수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엄밀한 공부를 하시고 근데 그 물리 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모르는 건 수학자들이 언젠가 해결해 놓겠지 하면서 그냥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웃긴 얘기인지 뭐, 농담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일하는데 쩔어 있다가 이걸 와서 보면은, 이거 이렇게 어렵고 재밌는 게 많은데, 일만 하다 죽어도 되나? 뭐, 그런 좀 어이없는 생각이 좀 들곤 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네. 혹시 다른 거 개념을 뭐 어디선가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바로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세요. 이, 이 또한 아, 지나가리 박진섭 적어주셨는데, 선생님 예, 예. 방금 그 일하다가 음, 죽어도 되나의 그 이유를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저는 사실 공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팬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상은 사실 유클리드 공간은 없잖아요. 세상의 공간을 정의하려면 이런 개념이 필수로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붙어 있는 거기도 한데 그냥 단순히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개념들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일을 하면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계속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그냥 관 속에 관뚜껑에 못 박힐 때 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네. 그러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막 그리고
박진선 선생님께서 이제 방금도 첫 9강 이제 첫 번째 노트를 보시고 네, 스스로의 질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되게 다양한 미분법들이 있는데 나 이런 게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뭔가 이것들을 세세하게 물론 알고 그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그거를 하려고 이제 이런 모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맥락 밖에서 보자면은 저는 그 수학 안에서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궁변미분이 뭔지 편미분이 뭔지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 만들어나는 과정하고 지금 박진선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질문을 푸는 거하고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 네, 그래서 어, 계속 지금처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 네. 생각입니다. 격려의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 또한 지나가리 왜 써주셨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너무 궁금한.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가요? 저는 그냥 재미로 썼는데. 아, 예. 저는 좀 몹쓸 개그로 이토 히로부미, 예. 그만, 아,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말을 더하면 이토 저 적분을 제가 왜 봤나? 왜 미분 적분 저걸 어디서 봤지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직문서 한번 못 왔는데 토요일 날 예, 그게 저희 그 학회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있어서 그거 들었었는데 저게 뭐냐면 그 막 나중에 이제 뭐 연희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뭐 열방 정식 이런 얘기 합니다. 거기서 예, 통계와 이런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봤던 건 이제 브라운 네, 브라운이 하는 거죠. 모션 그 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적분을 할 때 그게 이제 랜덤한 뭐 확률적인 뭐 스토캐스틱 뭐 이런 용어들 끔찍한 용어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미분이나 적분을 하면 이상한 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에 관련된 어떤 항이 그래서 미분적분할 때 우리가 아는 게 예를 들면 뭐 dx dy에 대해 적분을 하면 뭐 dx 적분 dy 적분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막 되게 식이 길어지고 끔찍한데 근데 제가 이걸 내가 왜 근래에 들었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 미분 파트에서 그 제가 기억나는 가장 희대의 떡밥은 그라디언트 디센트거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편미분 틀렸다. 제가 그 타이틀만 압니다. 타이틀. 예. 그 공간에서 안 된다 하면 예, 그건데. 예. 이거 누가 떼서 갖고 오셨는데 한마디 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건가요? 모르고 그냥 가져온 겁니다. 식을 한번 보시고 아래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예전에 다변수 미적분학 수업할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P가 저기 랜덤,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잠시만요. BT가 뭐였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우리가 아는 XD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 나오는데 X제곱이 나오는데 BT라는 거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이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붙는다. 이게 왜 붙을까요? 라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의식에 대해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저기 미분 얘기가 아니라 적분 얘기였네요. 적분이긴 저게 뭐 확률 변수인 건 거죠? 네. 예, 그래 저런 게 이토적분 뭐 미분 뭐 거기랑 관련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가 아니라 저걸 변수를 제가 이거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뭐가 추가됩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토 미분 적분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런 게 예. 아마 이런 꼴로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저거 안다. 아니다.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시간에 대한 거 같고 밑에는 위에는 공간에 대한 거 같은데 아무튼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 두 개의 페이지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왼쪽 페이지는 그 지난 시간 복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지금까지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페이지가 다 복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페이지에 관련돼서 혹시 해주실 코멘트가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제 두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제 타원과 원이 그려져 있죠. 사실 뭐 원도 타원이긴 한데 아무튼 그것과 이제 내적에 해당하는 행렬 그리고 고유 벡터, 고유치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림이 네. 굉장히 이제 내가 저걸 이해 못해서 지금까지 고통받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해했냐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데 저 그림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고 또 이렇게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와닿진 않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그 항상 캐널지기님께서 무지개 정리가 정말 아름답고 자기가 여기서 되게 클릭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랑 좀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봤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같은 모양도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같은 모양에서 조금 바뀐 건데 저게 그러니까 고유 벡터, 고유치 이제 행렬 이게 다 약간씩 조금씩 다른데 이것들이 어 아무튼 좀 전도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현상과도 연결될지에 대해 좀 고민하는 게 저한테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나눠서 안 보거든요. 어떠한 수학 책에서도 이걸 이런 그림과 연결시켜서 본 걸 저는 이렇게 나열한 걸 본 기억은 저는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클릭이 되고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왼쪽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제 지금 선생님들 보는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 해가지고 이렇게 리뷰하는 리뷰하는 쪽 첫 번째, 네, 네네. 그 부분이랑, 물론 그 오른쪽 것도 굉장히 이제 그 오른쪽에서 이제 그 벡터 공간에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R제곱 그리고 이렇게 1, 2, 3, 4 스텝으로 나누는 부분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1, 2, 3, 4 스텝은 왼쪽에 있는 고유 벡터 고유치에 대한 게 이해가 되면 당연히 약간 따라오는 느낌이라서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지금 왼쪽, 오른쪽 페이지가. 네 그,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왼쪽에 대한 이 왼쪽 페이지에 지금까지 첫 번째 리뷰하면서 이제 고유 벡터와 고유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한 것들이 뭐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와닿게 되면 그 밑에 한 오른쪽에 한 네 가지 스텝도 당연히 따라올 것 같고 또 흔히 아까 전에도 얘기하신 그 뭐 경사각광법, 그레디언트 디센터라던가 이런 우리가 뭔가를 측정할 때 정말 한 단계 지경이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저도 좀 집착을 하면서 계속 손으로 풀어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손으로 풀어보신 거 같은 거 이렇게 슬랙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해보려 애쓰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아까 강성호 선생님께서 첫 번째 거 이제 얘기하다가 좀 애매해서 시간이 애매해서 끄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는 막 손으로 풀어봤거든요 방금 그래서 그거 좀 뭔가 정리가 돼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오- 올린다고 네 이렇게 뭔가 약속을 그러니까 도움이 드렸는데 안 돼도 됩니다. 네, 그 도움을 받는 거는 사실 받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3, 4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번 선생님들 끌어당겨서 있는데 여기와 여기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미분법이라는 거는 예, 구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벡터인데
그러면 선형결합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라고 하면 선형결합 자체가 안 되니까 이 점 모양의 그 벡터 공간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아직 그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벡터 공간이 작은 게 여러 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각자 다른 내력을 주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이쪽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쉽게 알고 있는 그 기울기라고 지칭하는 일변수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페이지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은 또 빨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페이지부터 이제 그 선형대수랑 미분이랑 겹쳐서 바라보는 페이지의 이제 시작이라고 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고 그냥 일변수 함수에서 음, x 좌표 하나 주고 x 플러스 h 준 다음에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의 극한이 미분이다. 순간 변화율이 미분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벡터를 생각을 했느냐라는 점에서 제일 저는 핵심적인 문장으로는 결국에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 구강을 보게 됐어요. 네. 그 점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위치도 크기도 없는 것, 그냥 그 좌표라고 이제 생각했고, 그게 이제 유클리드 안에서의 점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거를 이제 이 수직선 자체를 미분을 시켜서 점으로 지금 바라보는 일들을 이 구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칠판이나 노트에 그리던 그 XY 좌표축을 다 미분시켜서 완전히 쪼그라뜨려가지고 나 점으로 생각을 할 거고, 이거라면 사실은 이 모양 어떻게 표현해? 라고 했을 때 뭐 문학적으로나 수사적으로나 그냥 이거 동그란 구야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명확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가 뭔데라고 얘기하면은 그 그냥 알고 있는 말들로 동어 반복을 하게 되는. 근데 이 동그란 거 벡터라는 막 걸. 그런 거. 네. 네, 그러니까 구가 뭔데 그러면 공처럼 생긴 거 막. 네, 네. 뭐 이것도 이제 그,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 점들마다를 다 벡터를 줘버리면 그 대상의 정보를 담아서 다른 차원에서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선형대수에서 배울 수 있었던, 물론 배워야 될 게 한참 많지만 그래도 겉핥기를 아마 조금씩 핥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나마 그 대상의 정보를 담아서 다른 차원에서도 수식으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데가 이제 내적을 통해서 이 그 항등 항렬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 굉장히 음, 정말로 배워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페이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장착하고 구의 벡터를 올려놓는다라는 생각을 장착하고 요 그림을 다시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 자체도 무슨 공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간인데 이걸 표시하려고 이 점들이 그러니까 R이 하나씩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해봤던 네,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R 값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냐라는 값 하나하나를 다 그냥 합쳐놓은 게 이 함수구나라고 생각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저는 예, 이거 구가 아니라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뭔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시 보기? 그러니까 직문수 1, 2기를 다시 보면서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가장 큰 이질감이 뭐였냐면은 구는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구를 만약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이 점은 구 위에 한 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벡터를 만들 수가 있나? 벡터가 길이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순간 이 화살표의 끝은 여기서 이 구표면에서 떨어져 버리는데? 근데 여기서 벡터라는 것 자체를 만드는 게 애초에 가능하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벡터를 못 만드는 거는 맞고, 왜냐하면 애초에 벡터 공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 벡터가 먼저 있고 그 벡터를 모은 게 벡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벡터를 애초에 만들 수가 없는데 벡터 공간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는 애초에 이 말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구는 벡터 공간으로 벡터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위에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그것을 벡터라고 부를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벡터를 그릴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한 점 위에 그 접평면을 만들고 이 위에서 벡터들을 그리면은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선형 대설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좀 스토리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벡터는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점이 평평하다고 치고 약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화살표의 직관을 버린 다음에 그 점이 어떤 방향과 속도, 웨이트, 뭐 그런 것들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점마다 방향이랑 힘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그 한 점에서 한정적으로 벡터 공간을 쓰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말이 되지 않나. 그런 예, 그냥 상상의 나래입니다. 네. 저 혹시 질문인데요. 이게 구라는 것이 벡터를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연산이 잘 정의되진 않는 공간에 가까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구에서 선형 연산이 잘 되는 뭔가 그런 그러니까 그냥 벡터의 성질들, 벡터 공간의 성질들을 다 만족하는 기저들을 잡고 그런 걸로 벡터를 만드는 그런 게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뭐 리만 기하학이나 뭐 그런 걸까요?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전 전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인간은 항상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걸. 네. 하던 거 하고 싶잖아요. 뭐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내용들이 다 리만 기하학에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네. 왜냐면은 그 항상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시간과 공간 휘어지고 이런 거를 리만 기하학이 없으면 못 다뤘고 아인슈타인도 리만 밑에서 거의 뭐 10년 가까이 배운 다음에 할 수 있었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런 아인슈타인이요? 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 아, 배워보면 뭐 진짜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이게 아니 더하기 빼기 아인슈타인이 10년 걸릴 일을 그럼 예, 리만 기하학을 네,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도 수학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 영화 혹시 오펜하이머 그거 그 보셨으면 그거는 약간 비유 아닌가요?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수학머리가 없다는 말이 확실히 리만 밑에서 되게 오래 배웠고 뭐 그런 게 사실로 그 시대 물리학자들의 평균에 비하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리만 그러니까 밑에서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현을 해낼 수학적 툴이 필요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리만이 이미 리만 기하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용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조금만 제가 아는 사설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특수상생선 이론까지는 리만 계약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짜 이게 좀 상대론이라는 게 웃겨서 고등학생도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고등학생 수학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대론, 특수상대선. 근데 이제 그 일반화할 때 리만 계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예, 특수상대성 이론은 약간 예. 예,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저도 특수상대성이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스페셜이라서 그게 아니라 스페셜은 굉장히 그냥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 고전 역학이나 이런 걸로 다 되고 일반화 시키는 과정.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가야 뭐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휘어진 공간을 다루려니까 리만 기하학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사설을 좀 더하면은 이제 네. 저희가 2차원만 다뤘지만 이런 행렬을 쓰면은 4차원 공간에도 닷 프로덕트를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될 겁니다, 아마. 네, 맞습니다. 저게 시간입니다. 시간이었나? 아무튼 네, 헷갈리네. 네, 아마 시간을 알고 있는데. 네. 시간에 대한 거리, 공간에 대한 거리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어, 음, 맞습니다. 저 때부터 텐서도 나오고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참고로 특수상대성 이론은 요즘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에도 나옵니다. 그쵸? 세상이 참. 네, 아니, 뭐 어떤 넘어갈까요? 문제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네. 나올 수 있겠죠, 예. 네,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이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가끔 그런 거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나와서 이거 풀어야 된다 막 그런 식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니,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문제를 올려요. 그런 문제를 올립니다. 근데 이제 수학 문제는 아니겠죠, 예. 물리 문제죠. 그러니까, 예. 물리 뭔가, 문제인데 뭔가 계산은 있는 그런 물리 문제죠.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음 페이지에 가면 미분을 배우셨던 분들은 약간 친숙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강조를 노트에 하는 게 써 있는 게 여기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구에서 했던 것처럼 구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 접선을 세워가지고 벡터화를 시키는 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앞으로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점 하나를 찍었을 때 이게 접평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접평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R2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자연스러운 내적이 있겠죠. 네. 닷 프로덕트가. 그 닷 네. 프로덕트를 여기에 다른 이렇게 다 가져다 붙이면 그게 이제 리만 매트릭이라고 부르는 이제 구 위에서 기하를 하는 도구가 이제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각 접평면 자체는 다 프로덕트 내적을 들고 있는데 언제 다른 내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건가요? 두 점을 연결할 때 그런 일이 생기나요? 두 점을 연결할 때 아까 언급하셨던 커넥션이라는 게 도입이 될 거예요. 아, 저도 그거 사실 궁금했는데, 모든 점에서 내적이 다 그 표준 내적으로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 유클리드 공간이랑 어떻게 그 구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두 점 간의 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어, 글쎄요. 근데 구에 뭐 이렇게 매트릭을 주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건데
방금 제가 준 것도 하나의 매트릭일 거고 뭐 그럴 건데. 근데 아무튼 저평면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붙일 때 그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평면에 이제 똑같은 내적을 줬는데 뭐 구가 뭐가 다르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지금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면은 뭔가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어, 어. 그러면 이제 여기 구의 모양에 따라 붙이는 방식 같은 게 뭔가 다를 거니까. 이게 그냥 좀 농담인데 요즘에는 제가 영상을 많이 안 봐서 채널지기님이 그 말씀을 좀 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섹셔널 커버처랑 관련이 있나요? 아, 전 섹셔널 커버처는 뭐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아, 네. 예, 아무튼 제 생각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골라서 추상화시켜서 설명해야 될지를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저 그리고 여기서 저기 불편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평면마다 내적을 할당하되 공간의 국소적 생김새가 정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간 전체의 생김새가 구가 되도록 내적을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이게 그 매니폴드 정의할 때도 비슷한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국소적으로 그 유클리드 공간인 그러한 어떤 공간을 매니폴드라고 정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요 한 점, 요 한 점에다가 저평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좀 확대 좀 할게요. 요 한 점에다가 저평면을 그려가지고 이 위에서 우리 이 저평면은 선형 공간이니까 벡터 공간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소적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저평면이랑 이 구랑 실제로 공유하는 점은 정확하게 이 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서 아주 아, 그거는 지금 그렇게 마치 우리가 세티오레티컬하게 그 저평면이랑 구를 인터섹션 했을 때 점이 하나일 거다. 그렇게 이렇게 막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네.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저평면이랑 그 실제 매니폴드라고 지칭하시는 그런 구 같은 공간이랑 네. 다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어가지고 인터섹션 했을 때 점이 하나가 나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구는 이제 R3 안에 들어있으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R3에서 구를 보는 게 아니고 R2 공간이 구처럼 생긴 그런 식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라는 거는 있는 거고, 그게 뭐 R3에 있던 아니면 R3에 들어있지 않던 구라는 건 있는데, 한 점을 찝었을 때 그 한 점 주변에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보들이 이제 국소 정보라는 게 어쨌든, 잠시만요. 어디 갔니? 이제 한 점을 찝었을 때 여기 이제 조금만 어떤 뭐 오픈셋 같은 거를 잡아요. 이제 뭐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오픈셋 같은 걸 잡으면 요게 이제 어떤 R2라는 공간이랑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을 거다라는 조건이 이제 매니폴드에서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걔 자체가 저평면이 아니고 여기에 R2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따로 붙어 있는 저평면이라는 게 따로 그러니까 이제 접벡터들을 모은 공간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T
R2라고 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탄젠트 벡터들을 모은. 왜냐면 탄젠트 벡터라는 거는 이제 그냥 벡터가 아니라 어떤 점에 붙어 있는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점을 하나 찍으면 여기에 탄젠트 벡터 무수히 많겠죠. 여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 벡터 공간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 P에서의 탄젠트 벡터 공간을.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기가 좀 얘기하면 또 어지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예.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강성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면이랑 네. 원래 주어진 매니폴드를 이렇게 우리가 인터섹션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뭔가 그러면 그 매니폴드의 로컬한 영역, 아까 말했던 그 오픈셋? 오픈셋을 저 R2 또는 TPR2로 바꿔주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이 있다는 게 이제 매니폴드의 정의고, 아,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점 P를 찍으면 거기에 딸린 어떤 저평면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 저평면은 여기에 점 P를 찍으면 여기에 어떤 점 P 바가 찍히겠죠. 지금 여기 뭐 어떤 P라고 적은 어떤 똑같이 만들어주는 R2랑 요 오픈셋 똑같이 만들어주는 맵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여기 점 P 바에 탄젠트 벡터가 붙어 있겠죠. 이건 R2니까 우리가 점 P 바에 붙어 있는 탄젠트 벡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걔를 요 P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뭐 모종의 이유로 옮겨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붙은 저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설명은 제가 뭐 한다고 이게 뭐 다 이렇게 아마 되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게 그냥 있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냥 이 문장 자체로만 보자면은 첫 번째 줄에서 내적 할당했다라는 거랑 국소적 생김새가 동치라고 이해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냥 그 공간 전체의 생김새가 이제 구가 되도록 내적들이 이제 있는 거다라는 설명으로 이해됐는데 혹시 강승원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국소적 생김새가 또 따로 이제 성형대수적으로 어, 중요한 얘기인지를 물으신 건지는 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일단은 이게 그냥 내적으로서 정의가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었다는 이제 개인적인 음, 말을 덧붙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패러그래프만 읽어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만약에 진짜로 이런 공간을 구성해가지고 내가 무슨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사고로 바라보면 저도 이제 아까 써주신 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인버스 해가지고 그 바깥으로 데리고 갔다가 들어온다는 뭐 비슷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제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관점으로 볼 때랑 그냥 이게 말되는지를 볼 때랑이 완전히 생각이 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하나,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계산하려고 달려들면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긴 아니,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잘 적어 놓은 거거든요. 되게 네네. 실제 이론들이랑 다 맞아 떨어지게. 근데 이거를 실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이 말을 적은 건지를 다 알려고 하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기 구를 적어놨는데, 아니, 엘립스를 그려놨잖아요. 타원을. 각 접평면마다. 근데 우리가, 잠시만요. 여기에서 내적들을 다 다르게 그려놨잖아요, 여기. 네. 내적들을 뭔가 이제 타원으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내적들을 표현해놨는데, 타원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타원들이 다 다르신 거 보이세요? 네. 서로 다 똑같은 내적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것도 나중에 사실 구에 실제로 그 정의되는 리만 매트릭을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저렇게 점마다 다른 내적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을 잘 그려놓은 거예요, 저건.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지금 보신 것처럼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 미분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기입니다. 네. 이 두 페이지에 관련해서 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이제 오늘 뭐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들이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적을 주는 게 커버처 값마다 달라지는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곡률에 따라 내적이 달라지는 게 맞는지.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여기 그냥 저는,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이런 거 볼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항상 방식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난 계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뭔가 1차원 곡선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항상 2차원 공간 위에 올라가 있는 1차원 곡선. 그다음에 이런 2차원 곡면이 있다? 아, 2차원? 아, 맞아요. 예, 예. 2차원 곡면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항상 어떤 3차원,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인 3차원 공간 위에 들어가 있는 2차원 곡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 왔고. 근데 아마 작년 그 8월에 여기 오프라인 모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두 번째 주에 서울대 그 어떤 강의실에서 몇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첫 번째인가 발표해 주신 분이 이런 내용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솔직히 내용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게 공간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고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이 꼭 없어도 이런 공간을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라는 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저렇게 정의를 했는데, 네네. 방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티베이팅 퀘스천은 그거였잖아요. 선인데 왜 항상 한 차원 높은 공간 위에 저렇게 그리지? 이거잖아요. 네네, 모티베이팅 퀘스천은. 네네,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 그래프의 정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네. 그래프의 정의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아, 궁금합니다. 그래프도 저, 정의가 있나요? 저 그거, F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면 F의 그래프는 x, fx들의 모임으로 주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R2 안에 들어가 있는 선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아, 이거를 제가 캘큘러스 시간에 이걸 언급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공면을 그리는데 그 공면에 대한 그래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추상적인 공면을 생각하는데 항상 어디 안에서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냐라고 방금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 질문은 어떤 공간을 그 표현이라고 할까? 서술?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을 갖고 놀기 위해서 항상 그것보다 더 높은 그 유클리드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아, 아.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췄던 건데, 퍼즈했던 건데, 네. 지금 그 질문은 모티베이팅 퀘스천이랑 앤서가 완전 달라지는 질문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서요. 네네. 예, 왜냐면은 지금 그 질문은 어떤 앱스트랙트한 공간이 막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어딘가 안에, 어딘가 안에 들어있는 부분 공간으로 볼 수 있냐? 이 질문이고, 정확하게는 꼭 그렇게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못 아, 보느냐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어딘가에 들어있는 부분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구 자체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구를 R3 안에 있는 걸로 보지 않고. 그 같은 이제 결의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클리드 공간을 상정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냥 서로 간에 뭔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편하려고 항상 유클리드 공간에 유클리드 공간을 상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차원 그래프가 있으면은 3차원 XYZ축에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라면 어 유클리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은 전혀 그런 것 유클리드도 필요 없이 그냥 수식으로서만 그게 기술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함수가 주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요. 음, 아니, 지금 여기 네. 제가 적으신 거 보면은, 제가 적은 걸 보시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적었잖아요. 근데 음, 제가 만약에 저기다가 단순히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적어 놓으면은, 여기에 있는 점들은 x 프로덕트 y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유클리드 공간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예. 그 뭐라고 해야 될지 함수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과 그냥 그 함수 자체의 어떤 원소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김새를 몰라도 그 원소가 뭐고 원소가 아닌 건 뭐다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방금 하신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곡선의 모양새를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모양으로. 근데 이게 이런 모양이라고 말하는 거랑 그 x, y의 집합을 정의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정의했다고 이 모양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유클리드에 올려놨을 때 이런 모양인 것이지. 그것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웰포즈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신 게. 네네네. 네. 네. 가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이 좀 되게 수학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 적당히 수학적인 경우에 알아듣는데, 아니요, 예, 예. 예, 그럼요. 그게 예. 가끔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 아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질문 이제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F라는 어떤 함수를 저렇게 XY축 안에 있는 선으로 이렇게 뭐 그래프가 이걸로 바라보는 거랑 어쨌든 그냥 함수 자체로 바라보는 거랑 좀 다른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프랑 함수랑은 다른 오브젝트인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래프는 아,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예, 네, 근데 이제 함수의 정의 저희가 이제 옛날에 따져볼 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면은 그 뭐야,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원소로 봤었잖아요. 그래프를 이제 기대수도 하셔서 기억나실 것 같지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센스에서는 그래프 오브 F랑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뭐 구분을 지을 때도 있고 구분을 안 지을 때도 있고 조금씩 컨텍스트마다 약간씩 달라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가도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더 넘어가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네. 이 두 페이지에 대해서 코멘트 할 게 있으신 분들은 이번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 네, 시간이 저는 이 페이지에서 네, 전혀 돌아갈까요? 네, 여기 좌측에 있는 페이지에서 네네. 저는 연속하다 리미트 x 플러스 y는 fx를 네, 그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함수의 연속.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이건 연속하지 않은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은 딱 바로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아, 네네, 거기.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그러니까 뭐, 저기 연속이 무슨 말이냐 그런 거예요? 네, 이 공식으로부터 연속이라고 부른다는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이고. 음, 전혀 새로운 하얀 데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뭐 이걸, 예. 어, 조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게 아니셨으면, 아니요. 글쎄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낫죠, 예. 예, 그냥, 네, 연속이 아닌 함수, 네. 연속이 아닌 함수 생각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연속이 아닌 함수 그리면 되죠. 예. 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실수에서만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그거는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치고 뭐 아이고 이걸로 그래야지. 그 보통 많이 그리는 게 요런 그림이거든요. 뭘, 뭘 그릴까? 뭐 요런 거. 요런 그림이거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y는 fx다 라고 하면은 여기 1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아, 여기를 이렇게, 잠시만요. 반대로 그릴게요. x 플러스 h. 원래 게 맞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1 더하기 h는 얼마일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2거든요. 극한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더하기라서 그런 거죠? 네, 더하기 h라서. 네. 네네. 그런데 f1은 1이거든요. 딱 이 우- 예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2인 게 와닿으시나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 아, 이거 제가 좀 네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 h가 0으로 간다는 게 h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까지는 괜찮으세요? 아, 맞다. 어, h가 0으로 가기만 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인 점이잖아요. x는 1. 네, 근데 0으로 가기만 하지 0으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맨홀 뚜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계속 가까이만 가지만 절대로 여기에 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까지 갔다가 쳤을 때에는 이 구멍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계속 이어야 됩니다. 아, 그것까지 괜찮으세요? 2인 거는 이제 와닿으세요? 네, 네, 근데 2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F1, F5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0으로 가까이 가도 1이 안 됩니다. 1이 안 되잖아요. 요 위에 머물러 있을 거니까요. 네, 빵꾸가 나 있어서.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미분을 하려면 그 지점에 어떤 한 지점의 기울기를 다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다가간 값이나 여기서 다가간 값이나 뭔가 같은 기울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서 여기서 h를 빼면서 다가가면은 여기는 2고 그다음에 왼쪽에서 다가가면은 여기가 1이니까 여기 한 지점이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연속이라는 건 함수가 이어져 있다는 뭐 이런 직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괜찮잖아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위쪽 같은 정의가 등장한 걸로 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서. 이게 또, 연속을, 저는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그쵸. 직관적으로 이해 및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부러 살짝 띄워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제가 잠깐만 요거 좀 눈을 가져가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마치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확대를 하다 보면은 맞습니다. 여긴 이어져 있군. 뭐야, 여기 떨어져 있잖아. 약간 요런 느낌. 예.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아, 네. 를 저는 연속이라고 설명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기할 때는 뭐 엡실론 델타를 쓰기는 하는데 또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연 삼행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너무 옛날 사람 아니에요?
감면이 누구죠? 베, 베이비복스의 감비연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저. 감미연 삼행시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거 뭐냐면은 지금 다 모르는 척 하고 계신데. 아 이거 아는 분 계세요? 아, 지금 이거 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저, 보여주시고. 저 이거 예. 알고 되게 재밌어서 그 아니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다들 예, 예. 아시면은 이 재밌음과 별개로 이 인물의 연령이 간단히 말해 미분 가능하면 어 연속이다. 연속이다. 와, 저 처음 근데 보는데요? 근데 아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연속이면은 미분 가능한 건 아니 근데 아니잖아요. 감면이 누군지는 아는데 전 저런 예, 삼행시 예. 봐요. 저는 이 삼행시는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 거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밑에 있는 예, 요거죠, 예, 요거. 예, 예. 예. 그러면 그 이 오른쪽에는 이제 합성했을 때에도 뭐 미분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요거 그 알토에서 알로 가는 미분 그러니까 3차원 네 3차원 공간에 있는 2차원 함수를 말하는 거죠. 걔를 미분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상상해보고 싶지 않은 혹시 이거 상상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뒤에 안 보고 안 계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래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건 너무 점프 비약이 큰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지금 사실은 네, 저는 이거는 사실 비약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뭔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큰 비약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은 고등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네. 이거 체인룰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연속 함수의 미분. 근데 이 내용은 심지어 일반적인 뭐 서울대나 이런 데 아니고라 서울대는 이거 가르쳐요. 미적에.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제대로 그렇게 막 빡세게 안 가르칠 거예요. 이 도메인이 여러 변수가 되는 함수의 미분은 안 가르칠 거예요, 제대로. 심지어 다변수 연속도 미분을 일단 말씀하시는 이거를 미분을 하려면 연속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분 지금 한 변수만 여기서 늘려도 연속을 얘기하는 게 크게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지어 칼큘러스에서 1, 2학년 동안 보통 배울 텐데 거기서도 이거를 제대로 안 다루는데 제대로 안 다룬다는 거는 이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꼭 입실론 델타를 도입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이거를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보는 시간을 안 갖는다는 얘긴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다변수에 가서도 다변수 미적을 배워도 실제로 뭐 학교에서 다변수 미적이 없는 학교도 아마 있을 텐데 그것도 포커스에 따라서 이거를 시리어스하게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의 커리큘럼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가고 이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도 거의 다 했죠, 저희. 예, 예. 예. 아니, 다 했네. 예. 아니, 그럼 다음 주에 10강 해야 되나? 네.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또 어떻게 예. 할지만 이야기해 보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냥 10강 할까요? 아니면 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저기 뭐야
질문 받아야죠. 뭘 더 나가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왜냐면 또 다음 주에 있으면은 구강 조금 하고 10강 하면 되니까요. 네. 그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10강 하고 하는 걸 토대로 할 때 오늘처럼 뭐 30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룰을 도입해서 30분 만에 질문을 얘기하고 한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분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그대로 갈까 합니다. 국방에 대한 리뷰 및 질문이 있으면 그거부터 예, 해결하고 예, 그게 예. 아니면 바로 10강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으니까 못하신 분도 네.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 질문 있으면 네네,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비슷하게 9강 질문을 받고 10강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언제든 제가 여기도 녹화니까 일부러 말씀드리지만 1강 질문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도 아, 난 이제 늦었나? 뭐 버스 탈 수 없나? 하시면은 걱정 마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직문서는 아무 수학책이나 들고 와서 아무 질문이나 해도 여기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제든 열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